우리 금거래소에 특별한 순금 열쇠를 출시했고 16개를 표본으로 보죠. 이 16개 정도가 됐는데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 평균이 4, 분산이 X바가 4이고 S가 0.04, 0.4가 되는 거죠. 0.4. 그러면은 이거를 써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너무 작아. 그럴 때 뭘 써야 된다? T분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T분포는 자유도가 15인, 하나 작은 15인, 그리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굳이. 그래서 T에 어디에서 가시면 돼요? 15에 가세요. 15에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알파가 0.05인 그런 값을 찾으시면 여기 0.025를 찾아야 되겠죠? 사이드니까. 그래서 0.025인 값을 찾으시면은 얼마가 나와요? 찾으면 2.131, 2.131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루트 n분의 s, 그래서 0.2131 더해주고 빼주고. 어렵지 않으시죠? 아주 문제를 하나를 통으로 드렸습니다. 무분산이 알려지지 않은 이게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또 16, 30보다 작은 그럼 T분포를 이용하죠. T15, 그 다음에 90%, 96%, 오차 한계와 실내 구간 구하라. 오차 한계를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라? 여기 원래 내가 가진 자료 5로부터 얼만큼 벗어나는가 이걸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대신 여기에서 S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 S를 구하라 라는 거죠. 16이 아니라 15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4.8. 손으로 구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T분포를 우리가 분포표에서 구해야 되니까 자료에도 T분포표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90%, 90%, 오차의 한계 2를 각각 구하면은 0.96, 1.167 뿔마 해가지고 우리가 4에서 4점 그다음에 이렇게 그럼 대충 5는 들어가죠. 4하고 5가 들어가죠. 그러면 한 5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5분사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전기분포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경우에는 S를 사용한다. 근데 자리가 30빛보다 크니까 표준 전기분포를 사용하죠. 30 미만이면 자유도가 n-t를 사용한다.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에 대한 내용 어렵지 않게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그마 중에 알려진 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n이 30보다 큰 경우, 3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비율. 우리 비율은 지금처럼 뭐 500명 중에 400명이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 0.8 찬성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신뢰가 구할 수 있는데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B는 무엇을 따른다? P와 N분의 P 1-P 얘를 따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음, 중심 극한 정리를 통해서 얻어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P를 모르니까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P 햇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갑자기 여기 계속 P가 나오는데 내가 P를 모르라서 추정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 그래서 P 햇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P는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표본의 크기 n이 증감에 따른 추정량 P 햇을 P 대신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6 2.58 이렇게 해서 사이드에 넣으면 됩니다. V 리서치 기업에서 30대 2,2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새로운 국가정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찬성 반대를 조사한 결과 120이 찬성하고 나머지 반대했어요. 찬성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200명 중에 120명을 피해수로 두고 0.6을 피해수로 두고 그 다음에 90%가 1.645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1.64 곱하기 루트 200분의 n분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 이거를 더해주고 빼주고 정도의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에 대해서만 좀 차분히 야무지게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 여기까지는 근데 왜 지금 앞에서 모평균을 계산할 때는 이게 있느냐, 이게 없느냐, 또는 T분포냐, Z분포 이런 거 했는데 왜 P 할 때는 없어요? P 할 때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P는 이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개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라 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차 한계라는 이를 우리가 반대로 여기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차 한계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왜요? 그래야 내가 이 작은 범위 안에서 얘가 있겠구나 하고 보니까요. 그럴 때 이 오차한계를 작게 만드는 건 이 친구밖에 없어요. n을 키우게 되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n의 크기를 키우면 이것도 커짐으로 오차한계가 작아져서 모평균에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자료의 수집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요. 연구자가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n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어, 표집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러한 이유에서 표본 주사는 유의수준 알파를 먼저 정해놓고 대부분 합니다. 유의수를 정한다는 거는 1-알파를 정해놓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적당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서 조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구한 거는 n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구한 거는 n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n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차 한계를 우리가 좀 정해 줄 수가 있어요. d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차 한계가 d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자리 바꿔 체인지 하겠죠? 그리고 루트니까 전체를 제곱하면 되겠죠? 지금 이 식이 바로 아래에 있는 식이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차분하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여기서 z값이 1.96이다, 2.58이다, 1.645다 라는 거는 내가 실내 구간을 정할 때 이제 어, 실내 수준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A 회사의 음료캔은 평균 중량이 500g이고 표준 폐자가 2g이 되는 정규분포로 생산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료캔의 평균 중량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여하튼 이미 500g이다 그 다음에 20g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상황과 또 이게 의심스러운 상황도 같은 의도죠.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평균 줄량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95% 실내 구간에서 오차 한계가 5g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여기서 몇 개를 뽑았다는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이거를 기준으로 95% 실내 구간을 구하는데 이 값이 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서처럼 구간 추정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구간 추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값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달라. 당연히 전체 모평균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뭐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구간 추정을 할 때 뭘 쓰면 된다? Z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95% 신뢰 구간이니까 0.025의 값으로서 1.96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써야 될 게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값이 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내 시그마 자리에다 들어갈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n자리 옮겨서 제곱해 주시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게 1.96 곱하기 5분의 20 전체 제곱 그렇게 해서 61.4656인데 그러면은 n이 커야 되니까 62개 이상이면 되겠다. 그럼 이게 5g 같은 거는 누가 정해요? 연구자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건 처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찾아봐야 알겠지만 이거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5g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추정을 하고 싶어요.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의 운동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1학년 36명의 운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준 편차가 14.8 시간이다. 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1학년 남학생들의 운동 시간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90% 실내 구간에서 오차한 게 이가 1시간 이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표본. 지금
36명에 대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얻은 이거를 이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몇 명을 더 해서 이들이 구간 추정 1시간 이하가 되게 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범위가 1보다 작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n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36개라는 거는 30개보다 크니까 표준 정규분포에서 얻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결과 앞에서 S 대신에 시그마 대신에 S가 들어가서 요 식이 얻어지면 되죠.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뭐라 불렀다? 얘를 오차 한계라고 부르고요. 이 오차 한계가 D보다 작다. D는 1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시간보다 작은 구간 안에서 좌우 풀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되려면 몇 개의 표본을 뽑아야 됩니까? 593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정말 모평균에 대해서 이것도 모분산에 대한 시그마도 모르는데 n도 작아. 그러면은 T분포 사용해야 된다는 걸 그대로 반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A 브랜드의 향수는 100ml를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 향수의 용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10개를 내가 끌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연구자가 브랜드의 향수를 모른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100ml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심하에 내가 10개를 뽑았더니 그들의 평균이 98이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98, 2를 가지고 이 100ml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지금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90%니까 오차 한계가 1ml 이하. 그러니까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100ml라고 했는데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ml 그래서 99에서 101 사이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밖에 안 뽑았으니까 자유다가 구인 T분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90%니까 0.05가 되지 1.833.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요. S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네, S가 2고 D가 1ml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1.833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얼마예요? 14.44. 아까 10개 했는데 사실은 최소 14개 정도는 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4개 더 하겠죠. 연구자가 이렇게 4개 더 해서 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같이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모비율 P에 대한 구간 추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 P를 내가 알면은 그대로 쓰는데 P를 모르면 얼마를 쓰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었죠. 0.5,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피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졸업생의 실패율이 24%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한계가 10%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얘는 비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구할 때 이만큼이 0.1, 0.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얘가 0.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작은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실패율이 이거라는 이야기는 P가 지난해 졸업생의 취업률이 24%니까 이게 뭐 모집단이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만큼의 현재 조건이 있고요. 올해 취업률에 대한 실패율을 알고 싶은 거니까 사실 올해의 P햇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작년의 자료를 가지고 구간을 추정해 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0.024, 그 다음에 0.76, 0.24 곱하기 0.76 곱하기 그 다음에 요 D를 자리에다가 넣어서 0.1이 되고요. N은 모르니까 N은 내비두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는 1.96 네 이렇게 돼서 계산했더니 70.070784 그래서 71개 이상 우리가 한번 해봐야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비율이 0.1 정도 안에서 뿔마가 될 수 있도록 얻어지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비율 P의 구간 추정에서 모비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또는 표본 비율 P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
그러면 우선은 2분의 1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1은 뭐 워낙 똑같잖아요. 2분의 2분의 그래서 P 1 마이너스 P P 햇 1 마이너스 P 햇 2분의 1 N은 모르고 그 다음에 D는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래와 같이 식이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Z가 Z값이 90%냐 95%냐 99%에 따라서 1.64, 1.96, 2.58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책의 찬성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성률을 추정할 때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 그냥 95%, 90% 신뢰 구간에서 오차 한계가 4%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4%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려고 이렇게 했지? 하지 마시고 2분의 1로 두고 한번 해보자 하는 선택, 가능성을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결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D 0.04가 되나요? 1.645가 되나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최소 423개 이상 정도를 뽑아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차 한계를 0.04 정도로 맞추어서 뭔가 연구자가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에 대한 신뢰도 구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들을 찬반을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2분의 1이다 라고 놓고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정말 여론에 대한 확신을 하려면 한 10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1000개 많이 사용해요. 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으로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두 모집단의 구간 추정도 좀 궁금해요. 근데 아이디어가 워낙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대신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제 우선 조건이 뭐예요? 1번. 얘네들을 구간 추정을 할 건데 얘네들이 알려져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모르는데 또 30개보다 커. 이러면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한다. 단 두 개의 차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정규 분포를 만들어야 돼요. 분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분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차니까 이 결과에서 이 결과를 빼면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왜 더해야 되지? 라는 주장을 앞에서 한번 우리가 본 적 있죠. 왜 그래요? v의 x바 마이너스 y바 이렇게 되면 v의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v의 y바 이렇게 되니까 v의 x바 플러스 v의 y바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이 자리에 그대로 얘네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분포, 정규 분포를 정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하나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즉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기 얘를 이걸로 루트 씌어서 나눠주는 그 꼴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문제 풀이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더라도 모분산을 모르더라도 얘가 크면은 S 값을 줄 거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여기서 뺀 다음에 이걸로 나누어 주는 걸로 변형해서 표준 정규분포 따릅니다 라고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 흐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은 t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인데 그래봤자 z 그러니까는 t를 모를 때가 아니라 z가 n개가 3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t분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 있는 요 6.19는 두 집단 군대 가기 전 군대 다녀온 대학생 한 달 용돈에 대한 평균 차이를 알고 싶은 거죠. 300명, 200명. 그 다음에 가기 전에는 25만 원, 표준 편차 2, 갔다 온 다음에는 25만 원, 표준 편차 35만 원, 25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제가 설정한 거니까 너무 야박하게 보지 마세요. 저 혼자 설정해 놓은 겁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35-25에다가 그 다음에 95%였으니까 1.96이 들어가고 루트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것처럼 지금의 모양이 분산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거죠. 표준 편차가 들어갔더니 9.693에서 10.307 그래서 이들의 용돈 차가 한 10만 원 정도 나는 거는 감안할 수 있겠다.
원래도 한 10만 원 생각했는데 1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모르는데 표본수도 작아. 둘 다 30보다 작아야 돼요. 앞에서는 둘 다 30보다 컸어요. 근데 만약에 한 집단에서 10개를 뽑았는데 한 집단에서 40개를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합치면은 30보다 큰데 이렇게 10과 40 이렇게 나오면요. 원래 얘네들의 비가 1.5 이상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를 10개로 축소해줘서 비교를 하는 것이 원래는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럴 때 이거에 맞추어서 T분포를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비교는 해주지 않을 테니까 대부분 뭐 29개에서 31개 이 정도면은 30으로 보고 T분포로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상한 게 났어. 왜 그럴까? 지금 T분포를 사용을 할 건데요. 하더라도 지금 분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진 않다 이거죠. 다시 조건이 뭐였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서 우선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 알려지지 않았는데 또 거기 안에 뭐라고 하느냐? 아, 모르지만 말이야. 모분산이 동일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게 되면은 동일한데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얘네들은 달라.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합동분산. 알려지진 않았는데 같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같게 만들어주는데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중평균이란 건 어떤 거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한 집단에서 N1개를 뽑고 또 어느 한 집단에서 N2개를 뽑은데 이들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분산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걸 평균을 낼 때 어떻게 낼까요? 이 N1개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분산에 대해서 S1의 제곱을 주는 거예요. 단 자유도라는 거를 지금 T분포를 통해서 자유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도계만큼 있다. 만약에 여기서 10개를 뽑았다. 그러면 10개들의 분산이 여하튼 모두 하나하나가 다 S1의 제곱으로 이렇게 수렴해 갈 가능성을 선택해 두고 거기에 뭐 9개의 S1의 제곱 이렇게 걔네들이 모두 S1의 제곱을 가진다면 이런 뜻이겠죠. N1-한 1개 곱하기 S1의 제곱 더하기 N2-1 곱하기 S2의 제곱 그리고 다 합치면 몇이에요? N1-1, N2-니까 N1 플러스 N2-이죠. 이만큼 전체로 나누어준 평균적인 분포, 분산. 이거를 합동 표본 분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내가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같아요 라는 조건을 줬는데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이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맞추어서 합동 분산을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합동 분산을 구하지 않더라도 N1분의 S1의 제곱 플러스 N2분의 S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SP의 제곱이 각각 들어가요. 그러면 SP의 제곱이 두 번 들어가니까 밖으로 한 번에 그냥 빼버린 격이죠. 그래서 루트 안에는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SP의 제곱이 안에 있었던 게 밖으로 빠진 거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지금 값이 작아. 그러니까 T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요. 한 집단마다 하나씩 빼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집단마다 하나씩 빼서 그래요. N1에서 하나 빼고 N2에서 하나 빼고 그래서 N1 플러스 N2 빼기 2 해가지고 내가 식을 그대로 이걸 그대로 놓고 단 분포를 뭘로 찾는다? T분포에서 곱해주는 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값에서 T분포의 값 Z값처럼 그 다음에 공통 분산을 여기다가 밖에다가 뽑은 거죠. 그다음에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지금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니까 그 구조를 잘 기억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6.2요. Y대학교 금연클리닉 주간을 맞아 남학생 12명, 17명과 여학생 10명의 흡연량을 조사하였다.
대학교에서 흡연 클리닉으로 할 때 여학생들에게 흡연하세요라고 질문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도 어렵게 구했다. 남학생이 100명이 왔다. 그래봤자 여학생이 10명이면 남학생 10명 근사치로 맞춰서 다시 표본을 뽑아야 됩니다. 여하튼 17명 10명인데 남학생 흡연의 평균이 10개 피에다가 3개 피, 여학생은 8개 피, 2개 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학생과 여학생 흡연량의 평균의 차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말이 없는데 어떤 두 집단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다? 등분산성이에요. 우리가 T분포라는 단어를 쓸 때 T검정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즉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게 검정인데 그러한 검정 중에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검정이 두 독립표본 T검정 이렇게 돼요. 두 독립표본 T검정 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쓰려면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는 등분산성을 가정합니다. 지금 조건에는 등분산성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얘네들의 등분산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동 표본 분산을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전제하에 전체 남학생 17명이니까 16, 여학생 10명이니까 9, 각각의 다 분산이 9하고 4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16 곱하기 9 더하기 9 곱하기 4를 얼마로 나누면 된다? 25로 나눠서 7.2를 가지고 이제 SP의 제곱을 가지고 식을 세울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원래 루트 안에 원래 SP의 제곱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무슨 말이다? 안에서 계산한다는 얘기는 그냥 루트 SP의 제곱에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책들도 있어요. 아니면 루트를 씌워서 밖으로 뺀 다음에 계산해도 되고요. 여하튼 저는 2.68을 먼저 계산했으니까 2.68 루트 17분의 1 더하기 110분의 1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t분포에서 얘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지금 27, 네, 여기서 제가 잘못 썼죠? t에 25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t에 25를 찾으면은 얘가 얼마더라? 잠시요. 424페이지. 제가 값이 틀렸다면은 아마 이 값도 틀렸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네. 1.708이죠. 1.708. 그래서 여기다 1.708을 넣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708 곱하기 2.68의 루트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결과 대략적으로 요것만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1.824가 돼서요. 0.18에서 3.82 이거는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셔서 제 답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지금과 같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무엇도 할 수 있다. 두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도 할 수 있다. 이럴 때 두 비율의 차에 대한 구간 추정이에요. 두 비율에 대한 표본 비율의 차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 연구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이 이미 그들 나름대로의 표본 분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비율도 똑같이 되고요. 이건 왜 그래?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요거 더해서 이 자리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Z분포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 정규 분포.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값은 아주 심플해요. 똑같아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루트 안에 집어넣는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Z를 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95%, 99%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식을 넣어서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T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대한 이용 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찬성자 수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95% 남학생, 여학생의 찬성률이 차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전체 참여자 250분의 20, 그다음에 200분의 120
이라는 그 B를 가지고 우선 정해 주시고요. 이들의 B는 각각 뭘 따르는 거예요? 요 B는 요거는 P1 햇은 정규분포 뭐 P, M분의 P1-P를 따르겠죠. 이렇게 P1이 있다면. 그다음에 얘는 P 햇 2잖아요. 얘도 역시 P2의 M분의 P2의 1-P2 이거를 따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의 B를 지금 차를 논하는 거니까 P1 P2 이렇게 논하고 그 다음에 M분의 P1 1 P1 더하기 M분의 P2 1 P2 이렇게 논할 건데 P1하고 P2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햇을 붙여가지고 계산해서 쓸 거고 쓰면서 얘가 들어가는 거고 네, 이 차를 기준으로 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1.96에 루트에 이 값이 들어가서 이제 구간을 구했더니 대충 0.15, 0.25 사이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0.2라고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안에 있는 걸 계산해 주시면서 루트를 씌우고 1.96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얘가 거의 만분의 천분의 46이 나와서 루트를 계산을 차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식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또 그 이후에 식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했던 내용은 추정입니다. 추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정은 여기까지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